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지난 1편 보고 오셨나요? 이번 주제는 꼭 1편부터 보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안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흐름은요, CBDC 사회를 향해 흘러갈 거고요. 그 루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점점 고금리 사회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면 불평, 불만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CBDC 사회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CBDC 사회를 만들려고 할까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지만 빅브라더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가상화폐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통제해야 모든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리페이 제도로 신용등급, 신용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몇 개의 주가 있을진 몰라도 거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통용되고 있는데요. 신용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냐면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SNS에 글을 적은 거, 온라인에서 한 대화 내용, 교통법규를 지킨 것, 공과금 납부한 것 등등 생활의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저장됩니다. 그럼 그렇게 저장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그걸 토대로 점수가 매겨지는 거죠. 슈퍼마켓에 가서 무엇을 샀는지조차도 점수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사면 감점이 되고 술을 자주 사도 감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점수가 낮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어도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에 못 보낸다든지, 비행기를 못 탄다든지, 고속철도 항공편이 제한된다든지, 대출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면에서 차별화가 생깁니다.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디지털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침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알리페이라고 해서 신용 점수 같은 게 있습니다. 페이 대금을 납부하면 그게 점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95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면요, 신용이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신용이 높으면요, 모범 시민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하철 요금이 반값 할인된다든지,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신용 점수로 권리를 얻을 수도 있고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이미 이렇게 신용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은데요.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니까요. 나라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치안과 범인을 잡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활이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도로에는 CCTV로 사람들을 아침이고 밤이고 항상 얼굴인식 카메라로 행동에 점수를 매깁니다. 빚도 없고 무당횡단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요, 모범 시민이 되겠지요. 반대로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한다든지 반대하면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정부에서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버리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비행기 표도 못 구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파트도 못 사고 경제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씩 와닿으시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구독자님들, 중국에서는 2020년부터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CBDC가 들어오는 거죠. 자신이 억압받고 있고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끌어 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CBDC 모의 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실제적인 운영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모든 실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CBDC 도입에 대비해서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국민들의 동의겠죠? 우리 마음에 CBDC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순간이 오면 우리나라가 아마 실험적으로 앞장서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곳이 세계경제포럼인데요. 전 세계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년 안에, 아무리 늦어도 2030년까지는 CBDC 사회, 현금 없는 사회를 완성시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거래가 사라진다면 디지털 화폐가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CBDC의 경우 전자기기처럼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부가 그 개인의 CBDC를 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백신 필수를 반대했던, 주도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정부에서 대출을 막는다든지 보험을 끊었습니다. 벌써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중앙은행 중심의 전자화폐가 보편화되면요,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CBDC 사회 속에서 디지털 신분증이 만들어지면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요, 모든 걸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해서 하게 합니다. 그렇게 CBDC 사회가 되면요, 우리가 마트 가는 것까지 다 봅니다.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은 나라가 또 없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CBDC를 빨리 도입하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는 순간 정말로 빅데이터, 빅브라더 시스템이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치안 강화라고 하겠지만요, 우리의 생활이 과연 어디까지 수집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SNS에 글 올리는 하나까지 다 반영되는 점수니까요. 집에서 혼자 했던 인터넷 기록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건 있겠네요. 진상 손님들이 사라질 순 있겠어요. 고객님, 환불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환불이 안 돼? 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진상 부리는 손님들이 사라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신용 점수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기록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마다 현금 사용 한도가 다릅니다. 히랍에서는 500유로 이상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태리에서는 3,000유로 이상 현금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요, 3,000에서 15,0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고요. 카드로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불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불하겠다는데, 근데 더 문제는요, 오히려 이 제도를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거죠. 찬성이 51.8%고요. 반대가 48.2%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제동을 걸려면 전 국민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찬성이 더 많으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금 없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버스가 시작이지만요, 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은행 계좌 등등 생활 곳곳에 들어오겠죠. 요즘 은행에서도 현금 인출 한도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정 액수 이상을 뽑으려면 은행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니 IT가 발달한 만큼 신종 사기들이 많아져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요, 내가 내 돈을 인출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 경제적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렸더니 주식이 급락하고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영끌에서 전 재산 올인한 사람들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론대로라면 경제가 회복돼야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이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니까 원자재들이 사라집니다. 원자재들이 사라지니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미 그렇죠. 이렇게 악순환의 혼돈에 빠져 있을 때 CBDC 사회가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돈으로 파생된 모든 마음고생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시사회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예전처럼 과거에 반복됐던 대로 이번 인플레이션 또한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5년에도 그랬고 수많은 경제적 기근 때 이렇게 지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경제적 기근은요, 꼭 대비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하지만요, 그것만 믿고 준비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1편과 2편, 2편에 걸쳐서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요, 그렇게 대비를 하셨다가 회복이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만 믿고 따라갔다가 지금 상황에서 더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시면 정말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이 경제적 기근 속도가 더 빠르게 속도감이 붙어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할 순 없지만요. 그럼에도 확실한 건 경제적 기근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CBDC 사회가 펼쳐지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흐름이 이런 흐름이라는 거, 이 흐름대로 결국 갈 텐데요. 속수무책으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CBDC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CBDC 사회가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만요. 그래도 일각에서 이러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사례처럼 현금 없는 사회에 단호히 NO라고 외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세를 잘 분별해서 현금을, 돈을 정말로 어떻게 써야 할지 필요한 곳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돈을 아끼고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 가족들이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였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